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본격적으로 어휘1200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 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어느 정도의 자료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문제 푸시면서 굳이 뭐 이렇게 네이버 사전이나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이 가능하면 이 책을 갖고 사전처럼 보셔야지 이 어휘가 그냥 단어들만 외운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언제 누구와 어떻게 출제된다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이용하셔야 해요, 이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를 살펴보시게 될 텐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휘 1200개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약간 사전적인 느낌이 있는 책이다 보니까 공부 방법을 위주로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자, 어휘라는 게 토익에서 나오는 어휘는 사실은 크게 6가지 유형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6가지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사, 그죠?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사실은 어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6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휘를 공부할 때는 뜻 외에도 자, 무엇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문법적인 요소, 즉 품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뜻이 대충 맞는다고 해도 자, 이 단어의 응용, 그러니까 언제 누구와 어떤 의도로 쓴다 라고 해서 문장 중엔 무엇이 따르냐면 답을 결정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세 분야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하시던 스타일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근데 특히 이 명사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 문법적인 요소, 품사적인 요소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자,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사물이냐, 자, 이런 것들이 기본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제 누구와를 봐야 되니까 복수명사가 나왔다면 앞에 복수의 형용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수적인 개념,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문장 중에 다른 단어들을 엮으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 하나를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decided, 자, adopt, different 무엇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일단 A도 말이 되는 것 같고 B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볼게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뜻도 중요하고요, 품사적인 요소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중에 답을 결정하는 단어, 그러니까 관련 단어, 앞에는 뭐가 있어, 뒤에는 뭐가 있어, 이걸 봐야 되는데 뒤에 보면 전치사 to가 있어요. to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A, B, C, D 중에 전치사 to를 데리고 다니는 애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place나 location은 얘가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전치사 to를 데리고 다니는 게 이렇게 2개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둘 다 접근 방법이냐 접근 방식이냐, 이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접근 방법도 맞고 접근 방식도 맞고 접근 권한도 맞고 대충 뭐 의미하는 데 따라서 적당하게 다 쓰실 수 있는데, 그럼 이번에 뭘 봐야 돼요? 자, 관련 단어는 to를 받고요, 전치사 to를 동반하는 명사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B가 전치사 to를 동반하는데 품사적인 특징에서는 이제 뭘 봐야 돼요? 뜻 말고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자, 이런 걸 보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랬을 때 어프로치는 대표적인 가산 명사이고 액세스는 불가산 명사죠. 따라서 오늘의 답이 무엇이 된다? 어프로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해석을 해서 자, 작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를 보면서 앞에는 뭐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으니까 앞뒤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혹은 문법적으로 품사적으로 연결하면 뭐가 출제 의도다, 이런. 그러니까 오늘의 답을 결정한 애가 뭐예요? 그리고 to,
이렇게가 오늘 답을 결정한 단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몇 페이지냐면은 2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자, 액세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먼저 나오죠. 뭐가 먼저 나와요? 불가사한 명사로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서 전치사 to와 함께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액세스를 사전을 쓰시면 뜻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다 읽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액세스라는 몇 가지 특징을 볼게요. 우리 중에 액세스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뜻은 다 알아요. 뜻은 다 아는 답만 안 나온다. 두 번째, 사전을 찾으면 내용이 너무 많다. 그게 다 토익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울 수가 없다. 그럼 세 번째, 자, 이게 액세스의 단어 뜻이나 사전적 의미 말고 자, 지난 30년 정도 이렇게 토익 시험이 쭉 반복이 되면서 왜 나왔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왔다가 자,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때 액세스의 뜻인 접근 권한을 외운 게 아니라요. 자, 불가산 명사고 전치사는 to를 동반하고 액세서빌리티는 어떻게 출제되고. 자, 하나 더 볼까요? 어프로치를 여러분들 교재 53페이지에서 피면 어프로치의 뜻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 거기에 보면 어프로치는 형용사로 곧 있을, 다가오는, 뭐 가까운 이런 뜻인데 자, 오늘은 명사로 풀었으니까 자, 가산명사로 to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오늘 답이 approach였던 이유가 앞에 관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 이 책에는 이게 approach의 뜻이 아니라 얘는 왜 나와요가 나오는 거죠. 자, place는 장소의 개념이에요. 자, 명사일 때를 보셔야 되겠죠. 명사일 때. 자, 장소의 개념인데 그래서 room to the 어디. 룸이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접근은 하는 거죠. 어디론가 접근을 하는 건데 룸이나 이런 장소의 개념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에 관련된 전치사 to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locate, location 뭐 마찬가지 장소의 개념. 자,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ABCD가 있다 이거죠. ABCD가 이렇게 있을 때 자, for 자, technology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답을 결정한 단어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BCD의 뜻을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뜻은 다 아니까 오히려 자, 답을 결정한 단어 어드밴스는 관련 전치사가 in이죠. 그렇죠?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for를 데리고 다닌다. 자, demand가 무엇에 대한 요구, 무엇에 대한 수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잡지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요가 곧 다음 트렌드가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데 나는 맨데이트라는 단어 뜻을 알아. 그러면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나 규칙이나 어떤 강제성이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써요. 그럼 이 내용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내용 어딘가에 필수 뭐 법에 관련된 거, 안 지키면 감옥 가는 거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를 위한 재료 리소스는 재료죠. 자, 그래서 demand가 전치사 for를 데리고 다니면서 트렌드 수요가 트렌드가 되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 영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드밴스란 단어를 만약에 책을 찾았다 이거예요. 31페이지를 찾았어. 그러면 여기에 전치사 in과 함께 나온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mandate를 찾았어. mandate는 여러분들 431페이지. 동사도 있지만 명사일 때는 자, 법적인 어떤 권한이나 명령이나 주로 이럴 때 여기서부터 온 거거든요. 정부나 법이 권한에서 오는 명령 이런 뜻이니까. 자, 그 다음에 resource는 뭐 raw material이라든지 원재료 그러니까 출발하는 곳. 그래서 원재료나 근원 뭐 원천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보통 누구랑 같이 다닌다가 여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디맨드 보시면 여기에 for와 같이 다닌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더 문제 풀어보면 ABCD가 지금 다 돈이에요. 그러면
돈이네 이러지 마시고요. 자, 정확하게 짚으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벌금이죠. 뭔가 위법한 내용이나 안 좋은 내용. 그러니까 자, 뭐 교통 뭐 법규를 어겼다든지 안 좋은 게 나와야 돼요. 자, 톨은 두 번밖에 안 쓰이는데 전화 요금하고 톨게이트. 자, 왜 그러냐면 톨게이트 할 때 쓰죠. 톨게이트. 여러분들 고속도로 지나가면 톨게이트 지나가잖아요. 톨은 사용 횟수가 반복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10초에 얼마. 그러면 한 달 동안 자, 뭐 200초를 썼어. 300초를 썼어. 그러면 곱하는 거죠. 10초에 4원이야? 근데 뭐 10분이면 얼마? 이렇게 배수로 곱하는 거예요. 톨게이트도 자, 여러분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똑같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내죠. toll free number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toll free number는 전화 요금을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예요? 안 내는 거죠. 수신자 부담, 뭐 080 이런 번호죠. 자, 이런 식으로 톨은 전화 아니면 고속도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토익에서 나오는 돈에 관한 건 얘네가 많이 나오는데 페어는 어떤 운임, 택시 페어, 버스 페어, 자, 이런 것들에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송장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딜리버리 되면서 쉽 되면서 발생하는 돈들이죠. 반면에 익스펜스는 경비 처리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보통 얘는 뭐와 같이 나옵니까? reimbursement하고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급해서 회사에서 줘야 되는 돈을 내가 썼어. 그 회사에다가 그것을 자 리시브를 제출해서 영수증을 제출해서 자 reimbursement 뭘 받아야 돼? 경비 처리해서 돌려받아야 되죠. 그러면 상황을 잘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클라이언츠가 be sure that 들어가야죠. 자, 프로젝트에 쓴 돈이 자, 뭐 할 가치가 돼요? 프로젝트를 개발하느라고 쓴 돈이 자, 벌금은 아니겠죠? 전화요금 아니고요. 운임 아니고요. 자, 나중에 다 돌려받는 경비 처리가 되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러면 프로젝트에 사용된 돈은 자, 회사에서 공식적인 경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경비는 나중에 이제 뭐가 돼요? 코스트 처리가 되고 그래서 그 비용 처리되면 돌려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답은 뭐가 된다? 다 돈이지만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단어 뜻을 안다고만 자꾸 그러지 말고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89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fine이 나오죠. 그랬을 때 형용사 말고 명사를 봐야 될 텐데 자, 명사가 fine이 뜻이 안 나와 있나요? fine 뜻이 아마 이 화면상으로 잘린 것 같아요. 자, fare. fare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택시, 버스, 요금, 운임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expense. 자, 볼까요?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경비 처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톨은 언제 쓴다고요? 통행료, 전화요금 이럴 때 쓴다고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얘를 단순히 내가 뜻을 외우게 되는 게 아니라 어서 많이 본 단어들이거든요. 토익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어서 많이 봤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만 자꾸 안 나와? 답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많이 본 단어들을 다시 공부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출제된다만 붙여서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교재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본 뜻 외에도 왜 출제됐어요를 많이 정리해요. 이건 사전을 외워야지 한다고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랑 누구가 같이 나와? 근데 누구는 언제 답이야? 누구는 언제 답이야? 이거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옆에 놓고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실제 응용력도 가장 좋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자, 그러면 오늘은 한 3문제 정도 명사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보셨고 나머지 문제들은 쭉 푸시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명사 문제들로 몇 문제 더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